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시네마인 바이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미아킴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효식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오늘 소개시켜줄 영화는 또 어떤 거죠? 네, 바벨이란 영화인데요. 2006년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왜 뽑았냐?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시대에 우리가 첨단 시대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이제 좀 있으면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차도 나온다. 뭐 지금 이런 정말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국을 방문해도 이제는 스마트폰이 그 통역을 할 수 있고 통역을 도울 수 있는 정말로 편하고 어떤 좋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문제죠? 네, 그 중에 아주 요즘 제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바로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너무 공감이 되네요. 네. 그래서 2006년에 개봉했던 영화 바벨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그 바벨탑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에 대해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한 언어로 모두가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까지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한번 널리 이렇게 펼쳐보자. 우리의 이름을 자랑해보자.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창조물이 창조자보다 더 높아지려는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그런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교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언어들을 여러 개로 나누게 되어서 이 사람들은 각각 그 언어를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끼리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돈, 혼란, 소통이 되지 않는다. 약간 그런 영어로는 confusion이죠.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요즘 시대도 디바이스를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컴퓨터는 기본이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요. 사실 엘러멘트리 아이들까지도 다 스마트폰을 네.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사실 거기 앱에 그 트랜스퍼 해주는 앱 같은 게 있어도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를 몰라도 그 디바이스 하나로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다른 네. 나라 사람이랑도. 그럼 요즘이 또 그 바벨 시대와 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도 제가 그걸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앱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그쵸. 카카오톡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물론 고마운 것도 있고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많이 부족한 점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펄슨 만나서 해야지 소통이 되는 것이 있고 또 맞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게 더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은혜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오늘 하냐면요. 이제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폭력들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폭력이 뭐냐? 소통이 안 되니까 난 네가 싫어.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폭언을 퍼붓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종차별 또 어쩌면 사람들끼리 정치적 견해가 틀리죠. 그쵸. 거기다가 또 갖고 있는 경제적 여건까지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랑 다르다 보면은 당신 나랑 틀리네? 그때부터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이 스탑되는 것 같아요. 갈등이 생기면서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자격지심 같은 것도 충분히 많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의 상황이 안 좋을수록 네. 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소셜 클래스, 나의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힘든 사람들 아니면 너무 높아져 있는 사람들 난 높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말을 따라야 돼. 너무 낮기 때문에 당신은 왜 나보다 잘 사는 거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약간 어떤 그런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신분적인 문제 아니면은 정치적인 틀림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영화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영화의 시작은 맨 먼저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이제 영화에 나오거든요. 또 잘생긴 분이 나오시네요. 네, 나옵니다. 네, 저보다는 좀 모르겠지만. 네. 네, 브래드 피트하고 이제 영화에서 리차드죠. 예, 리차드하고 그 아내인 수잔이 네. 모로코로 다른 미국 사람들과 단체 관광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어떤 분이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근데 원래 이 부부가 영화에서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제일 어린 자녀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잃은 거죠. 왜 사고인가요? 스포일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자식을 잃음으로써 부부간의 어떤 소통의 그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이런 여행을 온 것이죠. 네. 그런데 갑자기 여행을 잘하고 있는데 그 아내인 수잔이 그 버스 창가 쪽에 앉아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네. 갑자기 남편의 그 품에 푹 이렇게 쓰러집니다. 네. 이유 없이요. 아무 이유 네. 없이요. 네. 근데 남편이 아내한테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일어나. 이렇게 깨우려고 하는데 유리창을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었고 총이 맞았군요. 네. 어디서 맞는지도 모르는데 그 총에 맞아서 그 아내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그게 문제예요. 네. 총기 사고. 네, 참고로 지금 영화의 배경은 지금 모로코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미국이 아니라 모로코로 네. 여행 갔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단체 투어로 갔어요. 또 집중을 못했어.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막 리차드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네네. 남편이. 그러니까 네. 버스 전체가 막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난리가 나고 막 그 현지 모로코 가이드는 막 사색이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사고가 생겼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관광 투어의 일정이 취소가 되고 일단 버스는 차를 돌려서 가까운 마을로 일단 향합니다. 네. 네. 거기서 남편이랑 어떻게 가이드하고 그 마을 사람들의 도움 받으면서 일단 대충 응급처치는 했는데 네. 더 이렇게 가다가는 이 수잔의 이제 와이프의 목숨이 더 위험해진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수잔이 맞은 총알이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달리는 버스에서 총에 맞은 거예요. 버스 안에 있는데 총에 맞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나가던 차에서 쏘지 않았을까요? 보통 그렇게 상상이 될 것 같은데 좀 아닌가요? 영화를 많이 보셨군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 총알이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던 그 길목에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던 형제가 그 영화에서 보면은 큰 계곡 위에 있습니다. 버스 안에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높이에서 네. 이 형제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사냥총을 몰래 꺼내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차에다 대고 쏜 거예요? 네, 장난치다가 갑자기 버스가 지나가니까 그 형이 동생이 갖고 있던 총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겨냥을 하고 빵 쐈는데 그 버스에 탁 들어가서 그 수잔의 이제 그 몸을 맞게 된 거죠, 총알이. 거기다가 총알이 날라왔기 때문에 이건 네. 너무나 정말 지금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좀 한 다음에 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네. 막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성 전화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 영사관이 모로코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서 네. 구조 회계를 보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미국 영사관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 모로코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해요. 항상 영화에서 보면 미국 정부는 굉장히 미국 시민을 보호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모로코 경찰한테 압력을 넣는 거죠. 네. 모로코 정부가 네. 빨리 이 총 쏜 사람을 찾아가지고 빨리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예. 그래야 자기들도 덜 창피하고 어떤 미국 정부의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상황이 급변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모로코 경찰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아까 그 브래드 피트의 와이프로 나왔던 그 수잔이죠, 와이프. 네네네. 그 사람의 총이 맞은 곳에 있는 모든 그 민가들을, 마을들을 다 수색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아까 그 총 갖고 장난쳤던 그 두 소년, 네네. 그 아버지가 집에 오는 길에 자신도 그 경찰들에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총 가지고 있느냐. 네, 검문 받았네요. 네. 그래서 총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네. 집으로 막 왔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아들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쏜 총에 내가 버스랑 총을 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생각을 다 한 거죠. 이 아들이 쏜 총에 맞고 이 사람이 지금 사고가 났구나 지금. 아,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자식이 저지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아들한테 빨리 도망가라. 네. 안 그러면 너 잡힌다. 네. 근데 이 아들이 도망치다가 경찰과 대치를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들의 나이가 한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 네. 거의 뭐 많아봤자 중1,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들과 도망가다가 경찰들과 만났는데 네. 돌 밑에 돌 뒤에 숨어요. 아, 결국 집중 사격을 받고 그 아들은 정말 집중 사격입니다. 그냥 한 발이 아니라 빵빵빵빵빵 날아오는데. 얼마나 무서워. 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는 그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막 오열하고 그렇죠. 너무나 슬픈 장면이 나오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네. 이 동네에 그냥 꼬마가 총으로 장난치다가 모르고 쏴서 그 미국 사람이 지금 부상을 입었는데 네. 이 경찰한테 네. 아니면 아버지한테도 심지어는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네. 자신이 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는지 그 얘기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네. 도망가다가 그냥 총을 맞고 죽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이 새 스토리가 있는데 이 스토리가 다 이어져요. 그런 이제 그런 영화거든요. 아, 그럼 새 스토리가 있다는 거는 뭐 스토리 자체가 틀린 세 가지의 스토리가 나오나요? 틀리는데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네. 약간 이거죠. 주제를 하나 놓고 네. 스토리가 세 개가 이어가면서 네.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 네. 주인공은 같고요. 네. 주인공은 여러 명이 있죠. 그러니까요. 아, 네. 주인공이. 네네. 아. 스토리가 세 개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모로코에 여행 갔던 그 두 부부가 네. 그 아이 2명을 이제 미국에 놓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베이비시팅 하는 그 멕시코 여인을 아밀리아는 여자를 이제 고용을 해요. 네. 근데 이 여인이 그 집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거든요. 아이들 봐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여행까지 갈 수 그렇죠. 있어요. 음식도 네. 해주고 아이들도 봐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거의 가족 수준이죠, 진짜. 네. 예. 근데 이 보모였던 아멜리아한테 멕시코에 이제 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들이 결혼식인데 그 전에 이제 이 부부가 돌아와야 되는데 네. 지금 사고가 터져가지고 네. 아까 그 브래드 피트 리처드가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겨서 내가 집에 못 가는데 네. 우리 아이들을 며칠 더 돌봐줘야겠다. 네. 돌봐줄 수 없겠느냐가 아니라 돌봐줘야겠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밀리아가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에 갈 수가 없게 돼요. 아. 그래서 막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부모님들이 없지 않느냐. 네. 이 아이들을 여건이 있으니까 네. 얘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자.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고 이 두 아이들도 거기서 잘 놀고 잘 먹고 네. 이제 밤이 되어서 다시 이제 운전을 하고 국경을 넘어오려고 그래요. 네. 네. 그럼 거기서는 문제 없었네요. 지금까지는. 네,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네. 이제 국경에서 이 세관 직원이 질문하는 거죠. 네. 이 아이들 누구냐. 네. 예. 왜냐면 얼굴을 봐도 이 사람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라티노 계열이고 그렇죠. 아이들은 백인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손녀들이다. 네. 아. 근데 그 타이밍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잠을 깼어요. 아. 그래서 이 세관 직원이 물어봅니다. 정말 네 할머니가 맞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랬더니 she's not my grandmother. 우리 할머니가 아니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결말이 되냐? 이 두 번째 스토리가 네. 이 아밀리아 그 부모는 네. 나중에 멕시코로 추방을 당합니다. 아. 예. 안타깝네요. 네. 네. 그렇게 미국에서 열심히 일했고 네. 그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고 정말 네. 아이들을 잘 돌봤는데 이 한 번의 실수, 어떻게 보면 잘못이죠. 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멕시코로 추방을 당합니다. 아.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순간이죠. 그럼 아멜리아는 워낙 신분이 있던 멕시코 사람이었나요? 그것도 제가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 네네. 진짜. 네. 궁금한데. 네.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 영화를 안 보실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또 호기심을 이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얘기 안 말씀해 하겠습니다. 주세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또 그 아이들을 정말 잘 돌보고 한 가족과 정말 친한 어떤 사람이었는데 네. 이 허락 없이 국경 넘었다는 이 단 한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네. 순식간에 이 여인은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나라 다시 멕시코로 쫓겨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물론 우리가 왔었을 때 아까 그 총을 쏜 그 아이도 그렇고 네. 이 아밀리아도 마찬가지고 네. 법을 어긴 건 확실합니다. 네. 그렇죠.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영화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 절대로 제가 지금 정치적 네. 아니면 무슨 공권력이 너무 세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영화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 두 사람의 스토리를 다 알지 못하면서 이제 그 모로코 경찰은 총을 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아밀리아라는 여인은 이제 그 다시 자기 나라로 쫓겨난 것이죠. 그렇죠. 경찰들은 그 사건이 네. 일어나면 그 사건에 해당하는 그렇죠. 일만 법에 따라서. 네, 당연하죠. 네. 뭐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뭐고 이 사람의 히스토리가 뭐고 이렇게 네. 다 조사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네. 네. 근데 당연히 지금 하신 말씀이 맞고 그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인데 이 영화의 포커스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도 않았고 네. 그 사람도 지금 그 소년을 빨리 잡아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미국 아이들도 구출해야 되니까 네. 그 사람들의 얘기 듣지 않고 그냥 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서 잡았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쪽과 한쪽이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영화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은 뭐, 네. 뭐 가족 간에도 그렇고 네, 가까운 네. 사이에서도 그렇고 소통이 맞습니다. 문제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얘기하면은 그냥 얘라고 해야 돼. 특히 한국에서 네. 사내 아이들은 특히 그랬죠. 울어도 안 돼. 네.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한테는 절대로 왜요라는 얘기 할 수가 없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내 외에는 정말 선생님들한테도 아니면 부모님들한테도 내 외에는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요. 여정 선생님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데 왜 남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먼저 남의 입장에 생각해보고 아, 저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 왜 왔을까? 왜 법을 어겼을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결과물만 보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네. 그렇죠. 사실. 네. 사실 그게 자기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더 남을 이해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쉽지 마음의 않은 것 여유가. 같습니다. 네. 차라리 나를 네.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시각을 바라볼 때 네. 우리가 조금은 더 지금 현재 사회에서 소통이 더 잘 되지 않을 수 없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총을 쏜 아이들도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네, 호기심에 장난친 네.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하지만 그 부모 입장으로 그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게까지 된 거,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아유, 네. 아멜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 유머로 그렇게 잘 그 가족들이 가족같이 지냈을 텐데, 그럼요. 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미국이 거의 자기의 고국과 같은 그럼요. 마음으로 살았을 텐데, 네. 그 한 번의 실수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사실. 사실 이제 영화는 조금 더 영화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드라마틱하고 네. 극단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네. 소통하지 못한 말 발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많죠. 예,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 그렇죠. 아니면은 부모님과 자식들, 그렇죠. 남편과 아내, 네. 직장 상사와 또 부하 직원 아니면은 또 여러 이런 그런 자리에서 이제 그런 소통의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소통의 문제들의 이제 그 이유가 한 가지만 있다면은 네. 내가 보는 대로
내 가진 생각대로만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네.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모습, 어떤 입장들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네.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네. 그냥 내가 보는 거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야.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런 것이야.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 사실은 저도 그런 실수를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살면서요. 너무- 정선님 별로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예, 너무나 부끄럽게도 속으로 이제 남들은 모르겠지만 속으로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셨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던지는 이제 질문이죠. 네. 남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했었을 때, 그냥 그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들을, 물론 이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얘기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고려하면은 우리가 서로 소통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일부러 그러지는 않지만 그럼요. 정말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상대방하고 친구나 가족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조금 더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참 네. 인간이기에 또 맞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맞습니다. 폭발을 하고 다 가려주죠, 시야가. 나중에 후회를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학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내가 다 내 생각과 내 시각만 보다 보면은 남의 입장이나 그 사람을 잘 보지는 못해요.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셨을 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좀 어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소통의 문제에 어떤 이유가 있다. 네.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듣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네.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네. 그게 말을 하는 것도 요즘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컴퓨터나 뭐 아이폰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랑 특히 어린아이들을 보면 더 그래요. 엘리멘터리 아이들도 그렇고 친구들이랑 놀았잖아요. 놀이터 네. 가서도 놀고 이러면서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를 학습을 하게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히 팬데믹 이후로는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잖아요. 친구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을 하는 방법. 소통은 사실은 소통을 하려면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을 조리 있게 내 의견을 말하는 거. 이거 자체도 저는 연습이고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네. 그냥 말은 안 하면서 쟤는 왜 내 마음을 안 알아주는 거야? 그렇죠. 네, 네.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남한테 꼭 알려야 될 사실, 네. 내가 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네. 그것이 정말 말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말해준 말주변이 없거나 네. 지금 참 안타까운 어떤 부분들이죠. 맞아요. 저도 어쩔 네. 때는 이렇게 특히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면 말주변이 그렇죠. 더 확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상대방은 절대 몰라요, 이걸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이해해 주겠지. 넘어가 주겠지. 상대방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신뢰가 될 수 있고 네. 상대방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소통하면서 근데 그것을 내가 말을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알지 못하고 거기다가 내 마음도 알아주지 못할 때 이럴 때 생기는 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그런 게 좀 친한 분들하고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친하지 않는 분들은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네. 예의를 갖추게 되고. 그렇죠. 근데 친하면 얘는 뭐 이 정도도 나 이해 못해 이렇게 자꾸만 받아들이게 네, 되고 맞습니다. 나를 좀 이해해주길 바라게 네. 되고. 네.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내가 듣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도 어떤 문제거든요, 소통의 문제. 저도 그런 문제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적게 크게 그런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 자신, 내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확실히 클리어하게 알리고 네.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올바르게 전할 때 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할 때 네. 서로 소통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이런 한 가지 네. 소통의 문제에 대한 것을 사실은 이 영화 스토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세 개의 스토리예요. 네, 어떤 거죠? 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재밌는 거는 네. 조금만 알려드리면은 네.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이 스토리는 배경이 일본이거든요. 아. 예. 나이가 좀 모로코에서 일본으로 갔군요. 예. 네. 나이가 많은 일본의 어떤 형사인데 네. 자기 딸이 있어요. 네. 어머니는 이제 안 계세요. 네. 네. 근데 이 딸이 청각장애가 있어가지고 수화를 써야 돼요. 아버지는 경찰이고 네. 여기서는 또 갈등이 또 있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더 얘기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총 세 개의 스토리가 어우러지고 네. 변해요. 모로코에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 또 네.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주인공은 같고. 주인공은 다 이 사람은 맞다. 여러 명이죠. 여러 일본 명. 형사니까. 예. 아밀리아도 있고 일본 형사도 있고 그죠. 브래드 피트가 갑자기 뭐 동양 네. 사람으로 바뀌지 예. 못하겠죠. 물론 타이틀 페이지에 브래드 피트 얼굴만 있지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아니면 안 봤죠. 네. 근데 이런 옴니버스 영화죠. 보통 네. 얘기하는 거. 옛날에 그 러브 액츄얼리한 영화도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네. 이런 세 개의 스토리가 어우러지면서 네. 이슈를 제기합니다. 아.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그 말을 잘 듣고 헤아리고 있나. 그리고 반대로 내 생각들이나 나라는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있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이 영화가 제기하는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잠깐 전해드리면은 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네. 맞아요. 이게 듣는 네. 건 정말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 많은 그런 제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좀 네. 얘기를 들을 거야 들어라. 네. 저도 참 많이 훈련받고 있는 중은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게 근데 네네. 제가 많이 좀 더 그렇거든요. 들어. 네. 제가 많이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네. 듣기를 더 잘하고 네.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네. 타인을 배려할 때 네. 그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네. 듣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 생각도 잘 전하고 네. 저희 어떤 이런 핑퐁들이 이런 티키타카가 잘 오갈 수 있게 소통하는 것들 그런 세상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배려했을 때 네. 그런 생각을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의 경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만 듣는 거. 그렇죠. 네.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만 더 들려서 기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들립니다. 그 말은요.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눈에 시각적인 것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분명히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내 생각이 거기 더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스토리가 더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시각적인 것도 그래요. 나는 분명히 차 번호판을 몇 번이라는데 전혀 다른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아니 제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네. 법적 사고였지만 네. 그 경우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이 바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서 네.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내가 지금 잘 듣고 말하고 소통을 하고 있나? 나는 내 주위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느냐? 함을 또한 그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여튼 사실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남이 생각하는 나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가끔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정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실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네.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지금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누구한테. 네. 근데 그 도움을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소통한 방법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내가 다 이걸 해야겠다, 혼자.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남은 지금 나한테 도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내가 그걸 캐치를 못해서 도움을 못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사실 어쩔 때는 그러니까 차라리 좋은 일은 남한테 얘기하기가 편한데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더 이게 딱 얘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말을 난 돌려서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좀 알아주기를 그렇죠. 바라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이게 서운하고 괜히 화가 나고.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관계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네, 맞아요. 난 그렇게 내가 해준 것도 사실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맞아요. 예. 정말 그래요. 좀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의 문제, 예,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이슈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바벨이라는 영화 소개해 주셨는데, 이거 시네마인 바이블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네. 정말 우리가 소통을 배우고 훈련시키고 학습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네. 그러면서도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또 우울증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럼요. 예. 문제라고 생각을 스트레스 해요. 받을 수 있죠. 예. 요즘은 특히 팬데믹 이후로는 사람들이 고립되면서 네. 우울증, 수면장애 이런 거를 참 많이 맞습니다. 겪잖아요. 네. 그래서 참 제가 이 영화 보지 못했지만 바벨이라는 영화 꼭 한번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주변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보세요. 네. 선생님 오늘 바벨이라는 영화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요번이 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